오늘의 벙커 특강입니다. 팀장급 이상 경력직 채용할 때 세 번 만나야 되는 이유. 이때 경력직은요, 3년, 5년 이 정도가 아니라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팀장급 혹은 본부장 혹은 C레벨 이런 표현을 쓰죠. 이때 필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는요, 이렇게 중견기업 이상 또는 대기업 이상 출신 중에서 좀 본부장 역할을 하실 분 좀 소개해 주세요 라는 요청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소개해 드리면 한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또 헤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성과를 내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잘 매칭이 되었을 때 성과를 낸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력직을 채용할 때, 특별히 리더급 어떤 경력직을 채용할 때, 그럼 누구 소개로 채용했으니까 알아서 소개하셨겠지 라고 하면서 몇 번 만나지 않고 그냥 검증도 사실은 제대로 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리더급 채용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경영자가 리더급을 데려오는 순간 안에 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경영자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발탁하기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해 라고 하는 어떤 선례가 생겨버려요. 두 번째, 리더급들이 왔다가 좀 다시 떠나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그 사이에서 퇴직하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리더급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투자도 많이 해줬고 그 시간과 노력을 다른 데 기울였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그런 여건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급 경력직을 채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만나셨을 때는 반드시 회사의 비전과 니즈를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마 유명한 이야기죠. 스티브 잡스가 이 펩시콜라죠. 펩시콜라의 영업부사장을 찾아가서 2번 만났는데 움직이지 않자 3번 만났을 때 약간 화를 내면서 언제까지 여기서 설탕물 팔고 있을 거냐. 나랑 같이 혁신적인 일을 한번 해보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경영자가 리더급 경력직을 채용할 때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회사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매출이 100억이고 300억이고 얼마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 몇십억 정도다. 당신이 있었던 곳은 1000억이 넘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 지금 이 상태이지만 3년 후, 5년 후에 1000억까지 갈 거다. 그래서 당신 내가 만나는 거다. 좀 경영자가 먼저 자신의 비전을 좀 팔아야 됩니다. 그거 먼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두 번째, 인재의 니즈 아니죠. 회사의 니즈라고 하겠습니다. 회사의 니즈예요. 우리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산 쪽 파트에서 현재의 공장을 2배로 늘려야 되는 환경이 있는데 아직은 작지만은 3년 내로 2배 늘려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의 생산직 그 경력이 좀 필요한 거다. 우리 회사의 영업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진출하게 될 텐데 당신의 그 국외 경험이 내가 필요하다. 왜 당신을 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전과 회사의 니즈를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력직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될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날 때 2번째 미팅에 대한 어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2번째 미팅 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원자의 두 번째 미팅 때 지원자의 지식과 실력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천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10년이라고 해서 10년짜리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지식 리스트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일하는 방식 물어봐야 됩니다. 경력직이 그 일에서 10년 이상 이 일을 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만남 이후에 어사인을 줘야 돼요. 부장님, 이렇게 다음번에 한 2주 후에 우리 만날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일하실 때, 근무하셨을 때, 나름대로의 지식과 노하우가 있을 텐데, 그 노하우 좀 기록해서 다음에 좀 만나주시죠. 요청하는 겁니다. 이력서 제출하세요. 큰 의미가 없죠. 이력서가 아니라 지식 리스트를 가지고 좀 만나주시죠. 두 번째, 일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다음번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2번째 미팅했을 땐 뭐예요? 주로 경영자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 앞단에 내 이야기 먼저 했으니까 2번째 만났을 때는 경영자가 지원자에 대해서 실력을 확인해 봐야죠. 어떤 지식 리스트가 있는지,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성과의 사례는 뭐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났다. 그리고 서로 맞았다. 그러면 세 번째 만남으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남은 반드시 팀 미팅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월가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직하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이직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고 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 내는 경우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팀으로 이동했을 때라고 그러죠. 미국의 유명한 홀푸드 마켓이라고 하는 마트에서는 한 판매 사원을 채용할 때에도 그 한 코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해 봄으로써 채용을 성공시킨다고 그러죠. 이곳은 이직률이 미국의 마트 중에서 최저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야 되게 돼요. 경력직이 입사하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와, 내가 따를게요 그러느냐,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근데 면접 볼 때 함께 일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차 한잔 하면서 경영자가 동의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입사하기 전 단계에서 함께 만나면서 저는 누굽니다. 저는 어떻게 일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채용 과정에 동참시키게 됨으로써 입사 이후에 원팀으로 일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절약시켜줍니다. 우리 리더로 오는데 어느 날 봤더니 출근했어. 사장님이 뽑았대.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이에요. 괴로움이 시작입니다. 채용하는 과정에 동참시키면 채용 이후에 원팀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당한다라는 느낌으로 나중되어지면 원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동시에 우리나라 퇴직 사유 중에 1순위 이직 사유가 팀장 때문이라고 그러죠. 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영자가 먼저 비전과 니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원자의 지식 리스트 확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함께 일할 팀을 참여시키는 것. 이 세 가지 과정을 리더급 경력직을 채용할 때 먼저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급들 또는 본부장급들 혹은 C레벨급들 확보하실 때에 실수 없이 보다 더 정확성이 높은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벙커 특강이었습니다.